네, 자 오늘도 도전의 철일길 38번째 도전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건너와 현재 한국에서 자신만의 책을 낸 탈북 작가 소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난주에 또 이어서 네. 북토크가 또 감사하게도 잡혀가지고 또 독자분들과 또 만나고 네. 왔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독자들과 만나는 건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벌써 소은 씨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소은 씨와 못다한 이야기마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은 씨가 한국에 이제 정착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럼 한국에 와서 소은 씨는 그럼 대학교에 바로 입학했나요? 아니면 뭐? 아니죠. 제가 이제 네. 고향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네. 중퇴를 하다 보니까 하나들 학교 아시죠? 하나원에 네, 있는 대안학교 네. 같은 거죠. 네. 하나들 학교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네. 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네. 중고등학교 학력 인정이 필요했어요. 네. 대학교 가려면.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로 준비해가지고 네. 갔습니다. 대학교.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만약에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면 또 한국에 오게 되면 또 그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부를 이렇게 그쵸.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만약에 맞아요. 북한에서 못 배웠더라도 한국에 오면 배울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전공을 선택하셨나요? 전공은 네. 이제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전공이긴 한데 네. 이제 사실 그 선배들도 그렇고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네. 좀 많이 겁을 좀 주셨어요. 이제 너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라. 네. 자꾸 이래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사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언어 쪽에 굉장히 좀 소질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한 5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네. 중국어를 다 할 수 있고 글자들 쓸 수 네. 있을 정도로 했어가지고 중국학과를 선택했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해요. 좀 다른 전공을 해볼 걸 하는. 네. 니치포 뭐라고 하지? 니치펄로만. 예, 맞아요. 이게 잘 안 돼. 예. 네. 근데 뭐 저도 한두 마디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네, 뭐 그쵸. 워아이닝 막 이런 그죠. 사랑한다 워낙 많이들. 네. 이것만 알고 있어요. 또 예. 세계 공용이죠. 그렇죠. 와인이. 예. 네. 그럼 굉장히 유망한 전공을 공부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이 요즘 대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대학 생활이 어렵진 않았나요? 대학생활 이제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네.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모든 걸 네. 이제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상황까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또 혼자 오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하면 이게 소득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네. 막 아르바이트를 막 해야 네, 되고 그쵸.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 소은 씨가 한국에 와서 되게 해외를 많이 다녀온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뭐 어디를 다녀왔는지. 우선은 네. 여기 동남아시아 쪽은 거의 다 가봤고요. 진짜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딱 터지기 전에 이제 네. 미국도 다녀왔는데 아. 유럽 빼고는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여행을 어. 좋아해서. 저는 해외에 나갔던 게 태국밖에. 예. 태국은 오실 때. 오실 때 안 또 한 번 갔어요. 이게, 갔었어요. 올 어땠나요? 때는 이제 제인으로 잡혀서 간 네, 거잖아요. 어땠나요? 이 당당히 그냥 내 여권 어, 가지고 가자 네. 해서 갔는데 되게 재미없게 노는 거예요.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아, 근데 또 자유롭게 다니기에는 네. 태국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막 총도 가지고 다닌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예. 그럼 그중에 미국 LA에서 한 달 동안 생활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책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어서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가요? 좋죠. 일단 너무 좋고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일터랑 네. 그걸 떠나면 일단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여행 간다는 것 네. 자체가 너무 좋고 저는 이제 대학교 친한 동기랑 한 달 살기 해서 갔는데 굉장히 우선 저렴하게 갔다 왔어요. 예, 제가 한 달 살기인데 250만 원으로 다 해결했거든요. 비행기 포함. 그래요? 예, 진짜 다들 놀라는데 사실 아. 제주도 한 달 살기도 300 정도는 들거든요. 200, 300 정도 진짜요? 드는데 아, 물론 이제 너무 싸게 갔다 오다 보니까 막 네. 엄청 풍족하게는 못 살았죠.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집에서 네. 잘 구해서 살았고 그리고 친구랑 이제 좀 뚜벅이를 많이 다녔어요. 뚜벅이 네. 걸어서 네. 많이 다녔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느낀 게 네. 이게 한국이랑 차원이 다른 게 차가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땅덩어리가 네, 커가지고. 너무 커서. 맞아요.
네, 그랬고 일단은 가서 저는 이제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네. 사실 햄버거 맛있게 아. 먹었는데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KFC가.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맛이 없는 햄버거도 예. 처음 먹어봤어요. 요즘에 뭐 북한에도 햄버거가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네. 많이 바뀌었네요. 뭐 평양 쪽에만 이제 먹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니까. 평양 역시 네. 평양만. 그럼 중국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LA 갔을 때 뭐 네. 의사소통은 어떻게 불편하진 아, 않으셨나요? 영어도 좀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워낙 아. 언어를 좋아해서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제 친구도 영어 엄청 네. 잘하고 뭐 저도 이제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네네.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살면서 네. 뭐 한국 음식은 생각나지는 않으셨나요? 아유, 일주일에 한 2번씩 먹었던 것 같아요. 아 네. LA에 있는 뭐 한인타운 같은데. 한인타운에서 아. 동대문 엽기떡볶이 아시죠? 네네. 네, 그게 제일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좀 웃긴 얘긴데 네. 미국 가면은 팁을 주는 문화가 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으면 무조건 팁을 줘야 되더라고요. 아. 저는 네.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 팁은 그냥 내가 고마우면은 주는 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가 서비스를 받았으면 무조건 팁을 줘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 엽기 떡볶이를 시켜 먹다가 한번 이제 그 한인타운에 가서 먹었는데 결제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이제 알바생이 그 팁을 몇 퍼센트 줄 건지 이제 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최소가 15%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먹은 15%는 금액에? 네, 먹은 아. 금액이 무조건 15%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안 줄 건데 이랬거든요. 네.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랬더니 아, 이거는 필수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와. 이게 저는 그게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팁 자체가 저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서비스를 너무 잘해줘서 네. 고마워서 주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우선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무조건 줘야 되더라고요. 와 되게 충격적이네요. 그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15%를 줬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우리나라랑 좀 달랐던 게 우리나라는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밥이 뭐 9,000원이면은 부가세 거기에 부가세 다 포함돼서, 포함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9,000원짜리 밥을 시키면은 거기에 이제 15% 최소 15%그 팁이 붙고 네. 거기에 이제 세금이 10%가 또 붙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먹은 건 9,000원인데 나가는 돈은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우리나라 이제 한국이랑 좀 많이 틀리네요. 네, 많이 달라서 좀 네. 놀랬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헬조선 하긴 해도 한국이 네. 살기 좋구나. 아 그걸 미국에 가서 네, 깨달으신 미국에서 깨닫고 건가요? 그리고 네. 교통편이 정말 잘 돼 있는 거. 아 진짜요? 네, 그 아. 미국은 이제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네. 버스나 지하철이 있긴 있는데 네. 걔네는 이게 딱 정해진 시간만큼 정류장에 서 있다 가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사람이 타는 사람이 없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도 기다렸다가 아 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그리고 네. 그 버스를 타고 다니면은 저희는 여기서 뭐 한 30분 갈 거리를 네. 거기는 30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간다. 차로 30분 갈 거리를 버스 타고 간다. 한 3시간. 아 그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쉐어 택시라고 하는데 이제 같이 모여서 타는 택시, 네. 우버 택시를 네. 이용해서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에서 한 달 네. 동안 살았던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제가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사람들이 막 그 해외 한 달 살기를 막 할 때쯤이었어요. 막 붐이 일고 막 있을 때여가지고 유행같이, 예. 할 때였는데 딱 마침 그때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네. 친구도 또 딱 마침 일 다 그만두고 해가지고 사실 친구가 저랑 가기 전에 네. LA 한 달 살기 먼저 하고 왔어요. 아. 그 친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이 그래가지고 갔구나. 이제 둘 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네. 하니까 그러면은 LA 가자. 어디든 아유. 그때 사실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동남아는 가고 싶지 않았고 네. 여기는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멀리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간 게 LA였죠. 아. 좀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좀 문화 같은 경우를 좀 네.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좀. 아무래도 또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이제 부딪히다 보면 네. 뭐 언어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아. 만약에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른 데 가서 한 달 살고 싶다면 어느 나라를 가고 싶나요? 저는 스페인이요. 아 스페인. 네, 네. 유럽 지금 마지막 목표인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데는 스페인. 아. 네, 참 진짜 이게 대한민국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요즘에 제가 네. 뉴스를 봤는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뭐 100 몇 개가 되더라고요. 네. 예, 갈 수 전 없는 세계.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 빼고 북한 그렇죠. 빼고 나갑니다. 와, 근데 중국어도 잘하시고 자기 책도 있는 작가이시고 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책이랑 상관이 없나요? 책이랑 전혀 상관없고 네. 중국어랑도 전혀 상관없는 네. 일반 회사에서 총무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모든 네. 사람들이 다 전공을 살려서 하시는 분들은 없는 아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곳이 어디신가요?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입니다. 아, 예.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국회에서 네. 맞아요. 국회 안에 있는 사단법인 회사죠. 아, 네. 이 사실 뭐 북한 우리 또 청취자분들한테는 국회하면 중앙당, 당 중앙이야 돼. 예, 이거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인이 그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네. 거기서 일한다는 건 사실 네. 북한에서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랑은 많이. 아무리 뭐 네. 사단법인이라고 그죠, 해도 그죠. 네. 와, 이런 맞아요. 걸 생각했을 때 되게 김정은이한테 특혜받은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아, 일을 할 수가 있는 네. 곳인데 그럼 뭐 일 같은 건 재밌나요? 사실 일이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냥 이제 뭐 버틸만 한 정도? 아, 네, 이 월급 받고 그냥 내가 이 네. 회사에서 그냥 조금 욕하면서라도 버틸 수 있을 네. 정도니까 아, 다니고 있는 거죠. 네. 되게 그래도 궁정적이라 네, 웬만하면 네, 네, 좋은 게 참고 뭐 좋다. 일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럼 네. 뭐 다른 뭐 이제 다음 작품 같은 거 네네. 혹시 준비하는 거 있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작품인데? 우선 소설을 쓰고 있고요. 아, 소설이요? 네, 그리고 제가 30살 때 제 네. 이름으로 된 영화 하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영화 시나리오도 네. 지금 같이 아, 쓰고 진짜요? 있는데 혹시 뭐 배우 캐스팅 같은 거 하나요? 해야죠. 네, 하면 지금 저 이런 뭐 알겠습니다. 카메오라도 네, 예, 염두에 출연을 두고 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지금 소은 씨랑 친하게 지내더군요. 예, 영화 감독까지 또. 아닙니다. 와.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작품은 네.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할 건지 계획은 세우신 건가요? 네, 그 계획은 있는데 좀 저는 원래 스릴러 쪽을 좀 쓰고 싶었는데 네. 우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좀 휴머니티, 인권에 관해서 좀 얘기를 아, 하고 싶어서 네. 그거를 먼저 쓰고 스릴러는 나중에 쓰려고 네. 하고 있어서 다음 작품은 이제 좀 인권에 관한 책, 여자 남자를 떠나서 좀 네. 한 사람으로서 좀 가져야 하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일을 좀 겪고 뭐 네. 진우 씨도 겪었지만 그런 거 겪으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권에 관한 걸 좀 다루려고 해요. 네. 되게 폭넓은 분야에서 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스릴러 같은 경우에 북한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살짝 스릴러가 긴장 그렇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저는 외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되게. 맞아요. 뭔가 좀 긴장감 넘치는 그런 간첩 맞아요. 영화 좀 비슷한 거잖아요, 스릴러가. 맞아요. 맞나요? 확신감 넘치고 굉장히 좀 맞아요. 네. 예. 소은 씨의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 네.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작품 쓰는데 좀 매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장 이제 좀 빨리 제가 하고 싶은 게 영화 만드는 거. 네, 그래서 30살이 아까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어쨌든 영화 한 편 만드는 게 이제 제작사 거기서 이제 지원도 받아야 되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들이랑 만나서 네. 감독님들이 스토리 괜찮네 하고 네. 사인을 그거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선 시나리오를 먼저 완성하고 그 네. 다음에는 이제 저번 주인가 말씀드렸던 네. 이제 북카페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소은 씨가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게 지금 우리 북한의 청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북한의 또 새세대 청년들한테 작가 이소원으로서
딱 이 말만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쨌든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네, 뭐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겪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사실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괜찮다, 괜찮다 하고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감정이 나중에 돼서는 이제 골마 터져서 네. 이제 두 배로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미래가 아직 불투명하거나 좀 과거가 많이 힘들었다고 그거에 좀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현재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 있죠.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보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맞아요. 이 상황에 맞게 결국엔 버티는 사람이 네. 이기는 거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또 북한의 또 젊은 청년들도 음. 이 상황이 언젠가는 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까지 버텨야 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도전의 천리길 3주 동안 소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또 여기서 인사를 나누는 게 아쉽지만 곧 다음 작품으로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원 씨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원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